중국은 지금 돈으로 사람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연봉이 높은 업종을 보면 와, 저쪽이 돈을 잘 버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연봉을 그냥 시장 결과로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업종이 매력적이어야 하고 어느 업종은 덜 매력적이어야 하는지까지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 굴리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보다 반도체 만들고 AI 알고리즘 짜고 로봇 개발하고 에너지 기술 만드는 사람이 더 몰리게 판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3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왜 중국은 의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둘째, 왜 금융권 월급까지 깎으면서 인재를 다른 데로 보내려 하는가? 셋째, 그래서 중국이 진짜 키우고 싶은 산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흐름을 한국 주식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 의료개혁을 보면 왜 의사가 힘들어졌는지가 보인다. 먼저 의료 쪽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1985년 덩샤오핑 시절 의료개혁을 하면서 병원 건물 같은 인프라는 국가가 제공하되 운영비는 병원이 스스로 벌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운영비는 알아서 벌라고 했는데 정작 진료와 수술 같은 본업의 가격은 낮게 묶어버린 겁니다. 약값 마진도 제한했고 병원 직원 월급도 준공공기관 수준으로 묶다 보니 병원이 본업으로 돈 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병원은 다른 통로를 찾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더 많이 권하고 상위 병실을 늘리고 약값이나 의료 소모품에서 마진을 챙기고 심하면 리베이트나 촌지 같은 음성 통로까지 생기게 됩니다. 즉, 중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처음부터 의사 개인의 탐욕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본업으로는 유지가 안 되게 만든 가격 체계가 깔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2차 개혁, 그리고 반부패가 오히려 의사 실소득을 더 눌렀다. 그 다음 2009년 후진타오 시절 2차 의료개혁이 들어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공립병원은 공익으로 돌아가자. 이 모토로 약값 마진을 0%로 만들고 부족한 재원은 진료비 인상과 정부 보조금으로 보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충분히 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원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수입은 줄었는데 그걸 메워줄 공식 통로는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다시 우회로를 찾게 됩니다. 리베이트, 촌지, 과잉검사, 고마진, 소모품 사용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2023년 시진핑 정부가 의료계 반부패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이 음성 통로들을 본격적으로 막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조치입니다. 리베이트와 촌지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식 월급은 낮은데 비공식 소득만 막히면 실소득이 급감한다는 겁니다. 즉, 중국 의사들의 문제는 부패를 못하게 됐다가 핵심이 아니라 낮은 공식 보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비공식 생존 통로만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의사는 훈련은 오래 받고 업무 강도는 높고 그런데 보상은 낮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 보이는데도 왜 병원 의사는 부족한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의대 졸업생도 많다면서 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핵심은 졸업생 수와 실제 병원 유입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공해주신 글에 따르면 의학 관련 졸업생은 많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로 등록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으로 가는 길이 길고 임상 수련 기간도 길고 그 과정에서 받는 보상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는 공급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병원에 들어와 버티는 사람 비중이 낮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업종의 임금과 환경을 낮게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그 직업의 사회적 매력이 떨어지고 우수 인재도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은 의사를 단순히 낮은 월급의 직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재가 덜 가는 직업으로 바꾸고 있는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중국 의사가 불쌍하다, 금융권 월급이 깎였다가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 어떤 업종의 매력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어떤 산업으로 사람을 밀어넣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뒤에서 금융과 첨단 산업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시진핑은 왜 금융권 월급까지 손댔을까?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금융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고임금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루고 상품을 설계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도 손을 댑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총국, 증권감독기구 등 상위금융 규제기관 직원들의 급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직급에 따라 40에서 60% 수준의 삭감이 거론됐고 목표는 다른 공무원 수준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또 로이터지는 중국이 국유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연봉 상한을 두고 특히 중간 관리자와 고위급의 보너스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공동부유, 과도한 보상 축소, 불평등 완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표면 명분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금융권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돈을 굴리는 업종으로 최고의 인재가 몰리는 것보다 기술을 만들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업종으로 인재가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금융권 급여 삭감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인재 배분 정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진짜 키우고 싶은 쪽은 어디인가? 이제 큰 그림이 보입니다. 중국은 한쪽에서는 의사의 매력을 낮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권의 매력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인재를 어디로 보내고 싶은가? 제공해주신 글의 답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인재를 반도체, AI, 에너지, 로봇 같은 전략 산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산업 육성 정도가 아닙니다. 연봉 체계 자체가 그 방향을 말해줍니다. 2025년 중국 고임금 업종 상단에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같은 직군이 올라와 있다는 건 이제 중국이 누가 돈을 많이 버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공부 잘하면 금융권 가고 의사 되고 공무원 되는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였다면 지금 중국은 공부 잘하면 칩 만들고 알고리즘 짜고 로봇 돌리고 에너지 기술하는 사회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럼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결국 성장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심 성장, 금융 레버리지 중심 성장, 그리고 노동 집약 제조업만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람이 몰리는 업종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임금 금융은 누르고 의료는 공공성 명분 아래 통제하고 대신 첨단 제조업과 기술 업종의 보상은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즉, 중국은 지금 시장에 맡겨서 인재가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재가 흐르도록 유도하는 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섭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AI, 로봇, 에너지는 앞으로 10년, 2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럼 이걸 한국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3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국은 산업정책을 돈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까지 건드리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조금 정책보다 훨씬 강한 정책입니다. 결국 산업 경쟁력은 자본만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도 앞으로 인재가 어디로 몰리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아니라 5년 뒤 어떤 업종이 인재가 몰리고 어떤 업종이 기피되는지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한국 주식으로 번역하면 이 흐름은 결국 AI, 반도체, 전력에너지 인프라, 로봇 자동화 장비 쪽을 더 길게 보게 만드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돈을 중개하는 업종이나 규제에 따라 매력이 크게 흔들리는 업종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국가가 어디에 사람을 몰리게 하느냐가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중국은 지금 금융과 의사의 매력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반도체, AI, 에너지, 로봇 쪽으로 인재를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의료 반부패, 금융권 공동부유, 공공성 강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버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직업으로 우수 인재가 몰리게 할 것인가를 국가가 직접 설계하려는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한 중국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산업 경쟁이 보조금 경쟁, 기술 경쟁을 넘어서 인재 유치 경쟁으로도 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0대 고임금 업종을 보면 그 나라가 앞으로 어디에 모든 걸 걸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서는 뭘 봐야 하냐? 중국이 인재를 어디로 밀어넣고 있는지, 그 흐름이 국내 어떤 업종과 종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어떤 분야는 수혜 가능성이 있고 어떤 종목은 기대만 과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따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 추천, 수혜주, 급등주, 피해야 하는 종목이 궁금하시면 설명란 구글 폼을 작성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보유 종목이나 무료 종목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임금으로 산업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결국 사람의 흐름까지 바꾸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